안녕하세요. 복권 당첨되는 꿈 다들 한 번쯤은 꿔보셨죠? 근데요, 그 달콤한 꿈이 정말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생긴 엄청난 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복권의 저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억 1940만 달러. 2002년 크리스마스 아침에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파워볼에 당첨돼서 손에 쥔 돈이에요.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천억 원이 넘는데 이건 말 그대로 한 사람 인생을 그냥 통째로 바꾸고도 남을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돈이었죠. 그런데 이 엄청난 행운의 끝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잭 휘테커는 결국 모든 돈을 잃고 파산했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수랩 가지고 끝없는 소송에 시달리고 심지어 손녀와 딸이 죽는 끔찍한 비극까지 겪으면서 가족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생 역전의 상징인 이 복권 한 장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저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패 속에 숨어있는 공통적인 패턴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복권에 당첨되는 건 맞아요. 순전히 운이죠.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잃는 건 운이 아니에요. 이건 예측 가능한 일련의 실수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당첨자들이 급작스러운 부의 증후군이라는 걸 겪는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느끼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그냥 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인 압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알고 나면 그들의 선택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돈을 너무 빨리 써버리는 것. 이렇게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재산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죠. 이 추락의 소용돌이는 보통 이 4가지 패턴을 따라가게 됩니다. 첫째, 아무런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돈을 쓰고요. 둘째, 술이나 파티 같은 것에 빠져들고, 셋째, 결국에는 예전에 건실했던 삶, 그리고 진짜 친구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는 거죠. 샤론 트라바시의 이야기가 바로 이 패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신데요. 2004년에 우리 돈으로 무려 100억 원이 넘는 돈에 당첨됐어요. 그런데 계획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냥 집 사고, 비싼 차 사고, 명품 옷 사드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펑펑 나눠주다 보니까 글쎄요. 9년 만에 그 모든 돈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엔 다시 버스 타고 파트타임 일하러 가는 신세가 된 거죠. 정말 허무하죠? 19살의 나이에 약 230억 원에 당첨됐던 마이클 캐롤의 경우는 좀 더 극단적이에요. 이 통제되지 않는 충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데 뒷마당에다 자동차 경주 트랙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고급 차를 부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그렇게 탕진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패턴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은 아마 제럴드 워스웨건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도 100억 원에 당첨됐지만 파티와 선물로 7년 만에 모든 돈을 날린 후에 결국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너무 빨리 쓰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큰 함정은 바로 사람입니다. 갑자기 생긴 돈은 주변 사람들을 포식자로 만들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웠던 관계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곤 합니다. 여기 사례들을 좀 보세요. 마바 윌슨은 제일 친한 친구한테 돈 관리를 맡겼는데 그 친구가 2년도 안 돼서 돈을 전부 훔쳐 달아나 버렸어요. 주쿠아톡은 신분 문제 때문에 사장님한테 당첨금 수령을 좀 부탁했는데 그 사장이 돈을 그대로 가로채 버렸고요. 그리고 제일 끔찍한 건 윌리엄 포스트의 경우인데 친형이 상속을 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청부살인업자까지 고용했다는 겁니다. 정말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버린 거죠. 와플 가게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하고 당첨되면 돈 나누기로 약속해놓고 100억 원을 혼자 꿀꺽한 톤다 린 디커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배신당한 동료들의 심정이 딱 이랬을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했다는 그 상처가 훨씬 더 컸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진짜 아이러니한 반전이 있어요. 톤다가 동료들이 건 소송에서는 이겼거든요. 근데 세금을 피하려고 가족 이름으로 회사를 만드는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국세청에 딱 걸려서 10억 원이 넘는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탐욕이 결국 더 큰 손해를 불러온 셈이죠. 자, 이제부터는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정말 믿기 힘든, 좀 기이하고 심지어 범죄적인 결정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들이에요. 저스틴 라이더의 이야기는 아마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황당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오스틴 파워에 나오는 골드멤버라는 캐릭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기 몸에다가 납성분이 든 유독성 페인트를 칠했어요. 결국엔 끔찍한 납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첨금을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기이하게 날려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리샤 배틀이라는 사람은 더 대담했죠. 당첨 복권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계획과 현실의 차이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진짜 당첨자가 나타나자마자 거짓말이 바로 들통났고 결국 허위 신고 혐의로 체포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크리스티나 구드나우의 이야기는 범죄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훔친 카드로 복권을 샀는데 그게 100만 달러의 덜컥 당첨이 된 겁니다. 당연히 범죄는 바로 드러났고 결국 절도, 신분 도용 등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됐죠. 와, 지금까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명확하고 실질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교훈들이 갑작스러운 부에서 살아남는 생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을 받기 전에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아까 봤던 샤론 티라바시처럼 아무 계획 없이 돈부터 쓰면 100억도 9년이면 사라져요. 둘째, 변호사나 재정 고문 같은 전문가 팀부터 꾸리세요. 윌리엄 포스트에게 이런 팀이 있었다면 형에 위협해서 자신을 지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셋째, 안 돼요, 못 해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끝도 없이 돈 빌려달라는 요구에 시달리다 파산한 당첨자들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넷째, 갑작스러운 변화는 피해야 합니다. 마이클 캐롤처럼 하루아침에 삶을 확 바꾸려고 하면 그 삶이랑 재산이 같이 부서져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돈은 당신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더 크게 보여주는 돋보기일 뿐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 자체가 덕주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게 바로 돈인 거죠. 100만 달러에 당첨됐다가 파산했던 켄 프록스마이어가 남긴 이 조언이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구덩이에 들어가서 입구를 막아라 라니. 하지만 이건 그만큼 아무 준비 없이 맞닥뜨린 갑작스러운 부가 얼마나 압도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내일 여러분이 잭팟에 당첨된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거시겠어요? 가족? 아니면 제일 친한 친구? 그것도 아니면 변호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교훈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